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환율이 1340원대를 돌파하면서 연고점 부근까지 다시 접근을 했는데요. 최근에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이 경제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반대로 중국 쪽의 상황은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발 디폴트 우려 속에서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나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7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2.5%로 예상치인 4.5%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왔고요. 7월에 중국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3.7%로 예상치인 4.5%를 밑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고용 상황 또한 최근에 좋지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예외적으로 이번에 연령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6월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청년 실업률 21.3%보다도 더 높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동산 등 고정자산 투자 또한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상황 또한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의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정책 금리를 2.65%에서 2.5%로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단기 정책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대출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 21일에 발표 예정된 LPR,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기준금리는 동결과 인하를 반복해오면서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이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만약 금리를 더 인하한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더 키워서 위안화의 추가 약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은 금리 동결을 택한 바가 있는데요. 만약 다음 주 LPR 결정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미국 등 다른 국가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경기가 악순환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위기의 중국, 미국은 미소인데요. 각 국가의 소매 판매가 다르게 나타났죠.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말씀 들으셨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중국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중국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게 되면서 지금 양국 당국은 약간 얼굴에 미소가 또 한쪽에서는 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는 위기의 중국, 미국은 웃음? 예. 그런 주제를 좀 잡아주셨고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때문이죠.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연결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투자 전략.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경기 지표부터 좀 자세하게 다뤄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실질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는 이유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공격 허용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이 잘 나와줬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전 세계가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죠. 뭐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뭐 전체적인 이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지금 예상보다도 더욱더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지표 보기 전에 먼저 이 미국 지표 보게 되면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히 좀 크게 웃돌았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일단 7월 기준으로 해서 전월보다 0.7% 늘어난 6,964억 달러로 이제 집계가 됐죠. 그러면서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개월 연속 미국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으면서 소비는 튼튼하기 때문에 골디락스에 대한 자신감, 이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9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워낙 또 이제 경제가 튼튼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뭐 여전히 나오고 있죠.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미국은 상당히 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죠. 이번에 이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이 평가를 했거든요. 일단 소매 판매 지수, 산업 생산 지수,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지수 등등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모두 시장 추정치를 밑돈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조금 부진하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을 비공개했어요. 사실 이번에 비공개되기 전까지도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실업률은. 그런데 이번에 비공개를 했다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더 증가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 업체죠. 이 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점. 그러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의 상품 상환 실패 가능성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부동산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국 정부 측에서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한번 끼쳤었죠. 일전에 이 중국 부동산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굉장히 이제 이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 부동산을 또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또 큰 폭의 자금을 담당을 하고 GDP의 큰 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연속적으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뭐 소매 판매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2.5% 시장 예상치가 4.5%였으니까 2%나 낮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뭐 산업 생산 지수도 3.7%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둔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뭐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중국 경제 그다음에 이 디폴트에 대한 가능성 등등 해서 중국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이 성장률 자체가 좀 큰 폭으로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중국이 올해를 결국에는 경제 성장의 해로 삼았어요. 올해를 결국에는 경제가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는 해로 삼았단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해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정책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인하를 했죠. 단기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또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한 거죠. 원래는 시장에서 금리 동결의 무게를 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금리를 약 0.15%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2.5%로 이 금리가 낮아진 건데 이번에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결국에는 약 한 110조 원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조 원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상황은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만큼 이 중국이 무리해서 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무언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기 힘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국의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의 경제 기적이 마무리가 됐고 미중 대결의 승패가 판가름 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즉 중국이 꾸준하게 항상 성장을 해오던 나라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저성장 국가에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중국 경제 침체가 세계 경제의 위기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거다. 왜? 중국은 그동안에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담당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결국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나라들에게는 당연히 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큰 부담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 중국에 여전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을 꾸준하게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85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81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중국이 예상보다도 더욱더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아무래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은 단지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꾸준하게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쪽에 연결고리가 많으면 참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플로우 계속해서 좀 둔화에 대한 우려감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국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은 이 8월 달 같은 경우에 박스권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는 지금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 개별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 튀어나온 거죠. 이 중국발 악재가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만한 악재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분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그렇고 결국에는 뚫어야 하지 않아야 될 구간을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하면 안 될 구간을 위협을 하고 있죠. 즉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또 시장의 조정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반도체가 버텨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발 악재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시장의 조정폭도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디폴트에 관한 악재가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우려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이탈할 가능성은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월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이 유커가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단체 관광객이 허용된다라는 소식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백화점, 면세점, 그 다음에 뭐 카지노 등등 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워낙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세가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왜냐라고 하면 결국 이 중국 국민들이 많이 돌아오려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은 지갑을 열고 있지 않구나라는 부분이 이미 지표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완전히 흐름이 죽은 건 아닙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흐름 자체는 죽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현재 이 중국의 이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큰 틀이다라고 한다면 유코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틀에 속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른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큰 상승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결국에는 또 완전히 초전도체 쪽으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 직접적인 관련주들은 지금 뭐 이미 상한가를 가버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이 다 생기고 있죠. 지금 뭐 모비스, 뭐 그다음에 서원, 그다음에 뭐 구리 관련주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즉 현재 시장 자체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도주는 쉬어가죠. 주도주는 쉬어가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돈이 많이 빠져나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수급으로 지금 현재 종목들을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인 종목들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초전도체처럼 이슈가 있고 수급이 몰려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서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서원, 그 다음에 뭐 대창 다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 저는 초전도체가 갈 거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쪽밖에는 수급이 들어간 게 월요일 날에 없었거든요. 월요일 날에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갔었던 쪽이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관련주, 그 다음에 초전도체였는데, 오늘 이 오전 장전의 호가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초전도체 쪽에 완전히 수급을 다 밀어넣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약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시장은 당분간의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몰려지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초전도체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결론적으로 오늘에도 이 수급을 더 밀어주면서 상한가를 갔더라도 완전히 수급을 더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초전도체 쪽을 조금 빠르게 접근을 하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명하게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완전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이쪽에서 수급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군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 흐름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AI 관련주들도 저는 여전히 수급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하고 초전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리고 정해야 될 매매 전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분명하게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맞는 매매 전략을 어느 정도 꾸려 나간 다음에 신중하게 이 종목들을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짧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개별 종목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플로우 3에 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거기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리스크가 크게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항상 우리 시장에 크게 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른 관련주들은 단기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초전도체가 결국에는 이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나타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전도체가 이만큼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은 수급이 쏠리는 쪽에만 시선이 국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초전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밀어줬으니까 내일까지 더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초전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전도체 쪽을 늦게라도 따라타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초전도체 쪽에서 수급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쪽을 또 어느 정도 선별을 해 놓느냐, 지금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동결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가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9월달 FOMC에는 아무래도 이 금리에 대한 상승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는 진행을 하시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쪽으로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오히려 더욱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바쁜 매매가 이어질 것 같네요. 자, 오후장도 힘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